이 앰프 두 대를 장착합니다. 저 앞쪽에 노란 색깔은 30이 저기 한 200투 정도 될 겁니다. 300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와트 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저기서 내는 에너지가 중요하고, 302의 특징은 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럽고 두툼한 소리를 냅니다. 또박또박 똘똘 이게 화려하고 화사하고 이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좀 이렇게 넘치지 않는 소리를 냅니다. 약간 절제된 건 아닌데 넘치지도 않고 적당한 음상의 굵기와 적당한 밀도, 음상의 밀도, 그리고 편안한 느낌으로 들려집니다. 뚜벅뚜벅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맥켄토시는 6채널짜리입니다. 6채널인데 100W 2채널에 50호죠. 약간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입문자용으로는 적당합니다. 이렇게 우퍼가 이제 흔히 보입니다. 이리 돼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차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운전자까지 거리가 한 1.5m, 1m 20밖에 안 됩니다. 청각 위치하고는. 보면, 앞에 헤드레스트 저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 청각 위치가 거의 짧고, 청각 위치보다 대시보드 끝이 더 깁니다. 그러면 정치자의 저 청각 위치가 우퍼와 대시보드 끝, 중간 지점에 보다 조금 후방에 또는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럼 우퍼가 전체적인 대시보드나 프론트 쪽에 형성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탕탕 때리는 것보다 좀 부드럽고 은은한 스타일이라서 좀 세게 틀어도 괜찮고. 그래서 공기가 잘 빠져나와야 그런 것들도 이론적인 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공기가 아까처럼 이게 딱 쇠로 막혀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한 40%도 채 안 들어오는 겁니다. 40% 채 안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소리의 질감이 안 좋다. 그대로 은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막혀 있고 억지로 뜰피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 좋은 소리가 날 확률은 없는 거죠. 적더라도 40% 들어오더라도 그 소리가 그대로 스피커에 울림이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막혔을 때는. 그래서 이게 이 뒤편에 이렇게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BMW 3 시리즈 D시트 쪽에서 봤을 때, 이 트렁크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트렁크 공간이고, 휴지 박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요 부분, 다음에 요 부분이 보면, 인만 있고, 오른쪽에 아웃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주는, 어떤 전기가 쓰이는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키를 넣으면, ON을 하면 전기가 들어오고, 키를 오프하면 한 2초 안에 전기가 이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릴레이로 릴레이란다. 리모트 선으로 쓸 겁니다. 이게 OM 오디오 하이 출력을 가지고 헤릭스 X3에 이제 이게 하이 출력이 저기 파란선이 들어오는데 어차피 음이 들어와야 되니까 사운드가. 근데 저게 키를 꺼도 한 15분 정도는 전압이 스피커 선에서 오는 전압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헤릭스 X3에서 리모트가 안 꺼지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15분에서 20분 정도 차주가 없어도 이게 오디오가 이게 계속 이제 쉽게 말하면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방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를 끄면 바로 꺼질 수 있도록 되면 좋은데, 원래 사제 헤드가 넣으면 사제 헤드에서 온 오프 할 때 리모트가 켜졌다 끄졌다 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요즘 사제 헤드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다 OM 헤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OM 헤드를 껐을 때 이 빨리 꺼주면 되는데, 무조건 15에서 20분 정도는 OM 헤드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에 전압이 있기 때문에 저 전압 인 아웃 들어오는 거 가지고 헤릭스 X3가 리모트를 켰다 껐다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저놈을 무시하고 키를 끄면 바로 꺼지게끔 하려니까 이 휴즈 박스에서 키를 넣으면 전기가 들어오고 키를 끄면 꺼지는 휴즈를 찾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 10담 요 세 번째 여기다. 근데 다행히 다른 건 쓰지 않고 요 인만 들어와 있고 아웃이 없는 휴즈라서 너무 잘 됐습니다. 여기다가 요 선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납땜을 했죠. 혹시 빠질까 싶어서. 뒤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리 납땜을 좀 대충 해서, 여기 이쪽이 인이니까 아웃 쪽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전기가 공급되지 않습니까? 납이 너무 많이 했나? 좀 넣어보겠습니다. 더 하네. 그러면 키 넣었을 때, 내가
꼭 우프 박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손목이 힘듭니다. 지금 잘 돼야지. 요거는 이제 리모트 아웃으로 쓰는 거죠. 그럼 키 넣었을 때 전기가 들어오고 키 껐을 때 전기가 꺼지는지 잘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키 한번 넣어보래. 지금 전기 들어오죠. 이제 내가 이 선이지 않습니까? 여기 리모트로 쓸 선인데, 왜 뺐지? 그럼 전기가 들어오고, 키 한번 꺼보고. 키 껐거든요. 한 2초, 3초 있으면은, 꺼지죠. 그럼 이거로 이제 앰프 리모트 쓰면 되는 겁니다. 땡큐. 그럼 트렁크 쪽에서 이제 서브우프 박스를, 이게 이제 고정해보고, 시트 개선한 거를 조립했을 때 어느 정도 범위를 더 넓혀야 될지 또는 현재 수준으로 그냥 마감만 잘하면 될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 우프는 예전에 썼던 그대로 조립되는 거니까 브레켓하고 우퍼 이게 그거 고정하는 털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우프를 일단 고정은 안 하고 넣었습니다. 우프는 공간이 뜨기 때문에 이 안쪽에 조금 허범재 조금 넣고 이 바깥쪽에 이 위에는 트렁크 바닥재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립되기 때문에 뭐 허범재를 넣으면 안 되고 쇠 그대로 비워놔야지 잘 빠지고. 그래서 공중에 약간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브라켓을 이용해서 저게 피스를 이 메인 프레임 자리 아닙니까? 저기가 피스 한 3개 정도 좋으면 요게 우퍼가 이 각각에 걸쳐 있어 조화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프가 이제 훤히 보입니다. 이리 돼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차가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운전자까지 거리가 한 1.5m, 1m 20밖에 안 됩니다. 청각 위치하고는. 보면 그 앞에 헤드레스트 저 있지 않습니까? 운전석. 그 청각 위치가 거의 짧고 그 청각 위치보다 대시보드 끝이 더 깁니다. 그러면 정치자의 저 청각 위치가 우퍼와 대시보드 그 끝 중간 지점에 보다 조금 후방에 또는 중간 지점에 있다. 그럼 우퍼가 전체적인 대시보드나 프론트 쪽에 형성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탕탕 때리는 것보다 좀 부드럽고 은은한 스타일이라서 좀 세게 틀어도 괜찮고. 그래서 공기가 잘 빠져나와야 그런 것들로 이론적인 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공기가 아까처럼 이게 딱 쇠로 막혀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한 40%도 채 안 들어오는 겁니다. 40% 채 안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 소리의 그 질감이 안 좋다. 그대로 은은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막혀 있고 억지로 뜰피 들어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 좋은 소리가 날 확률은 없는 거죠. 적더라도 40% 들어오더라도 그 소리가 그대로 스피커에 울림이 들어온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막혔을 때는. 그래서 이게 이 뒷팬에 이렇게 떨궈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보면 아래 단원은 요 정도 됐고 요거 뭐 보기 나쁘지 않습니다. 그 카바 그대로 저거 OEM 카바는 그대로 보존하고 잡할 때 쓰고 자르지 말고 이대로 두고 요 쇠도 보기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다 이제 새카만 천 테이프나 다른 거 감아도 되는데 이 쇠고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내에 쇠라는 것이 또 보기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 테이프로 감아주면 되고 요 부분은 뒤에 객백 처리를 할 거니까 이 우프 통해서 뒤에 트렁크가 보이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상관없고 요 쇠 잘린 거 이거를 남겼으니까 이 부분은 뭔가를 카바를 상단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요 쇠는 이 상태 뜰은 상태 그대로 두고 상단만 뭔가 고정하고 아랫단에는 이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제 흰 거 이게 보이니까 여기는 이제 까만색 뭔가를 처리해주고 그러면 이게 완전 디테일한 작업이 아니고 그냥 실용적으로 작업하는 기고 이 차를 갖다가 뭐 음악 듣기 위한 용도지 뭐 디자인을 남한테 보여주거나 뭐 뽐내거나 이런 스타일의 차주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실용적으로 이게 왜 자꾸 이제 손이 많이 가면 장착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질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실용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우프 고정은 요 앞쪽에 이렇게 이제 앵글을 3개를 조아서 피스를 이제 밑에서 위로 딱 조으면 이렇게 쫙 조이면서 이렇게 쭉 바닥에 쭉 당겨 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이제 떴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고 휴지 박스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각가를 이용해서 양쪽에 프레임 쪽에다가 색에서 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이제 12인치 한 말 정도는 탄탄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시트를 이제 이렇게 마감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앰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앰퍼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 프로세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가지고 프로세서는 우퍼 측면에 이제 붙여야 돼서 디시트를 조립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앰퍼부터 작업할 겁니다. 그래서 앰퍼를 이 우퍼 박스 뒷팬에 이쪽에다가 이거는 디렉터 전기선이니까 해놨고 디렉터가 여기 붙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존 우퍼를 고정했던 다이 위에 올려서 그러면 이제 앰프를 조금 최대한 위로 올릴 겁니다. 요래 하면 되니까 이 구멍은 우퍼 박스 우퍼 박스 가장자리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피스를 여섯 개를 주어서 미리 이렇게 사라 길이로 구멍을 미리 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긴 피스를 줘도 우박스 덩을 조는 게 아니고 우박스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의 가장자리 위주로 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피스를 줘도 되고 이걸 조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이 선들이 앰프 두 개를 이제 꽂으면 이거 앰프가 좀 길지 않습니까? 맥킨토시 6채널하고 30이 그래서 옆에 이제 잭이 꼽히니까 이게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보기 좋겠는데 모양이 좀 다르고 폭도 좀 다르고 그래서 디자인은 쌈박하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에 앰프를 붙이는 게 구티 자작판으로 해놓고 그 앰프 붙이고 나면 이제 또 이제 카바 하나 이제 6T 얇은 거로 하고 이쪽 공간은 이제 짐을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 앰프 두 대를 장착합니다. 저 앞쪽에 노란 색깔은 30이 저기 한 200투 정도 될 겁니다. 300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와트 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이제 저기서 내는 에너지가 중요하고 302의 특징은 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럽고 두툼한 소리 냅니다. 또박또박 똘똘 이게 화려하고 화사하고 이건 아닙니다. 대신 이제 좀 이렇게 넘치지 않는 소리를 냅니다. 약간 절제된 건 아닌데 넘치지도 않고 적당한 음상의 굵기와 적당한 밀도, 음상의 밀도 그리고 편안한 느낌으로 들려집니다. 뚜벅뚜벅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맥킨토시는 6채널짜리입니다. 6채널인데 100W 2채널에 50호죠. 입문자 약간 고급스러운 스타일의 입문자용으로는 적당합니다. 소리가 전체 두 개 다 좋습니다. 요거 두 개를 중간에 ICL 꼽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ICL이 뻣뻣하니까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일단 왼쪽에 저 앰프는 왼쪽 펜으로 전기선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바삭 백적으로 붙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 공간을 여유를 많이 둬야 되는 여유를 요게 ICL이 6개 꼽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이제 일단 왼쪽 앰프를 기준으로 일단 한번 붙여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앰프를 붙이고 할 겁니다. 그럼 왼쪽에는 이제 전기 배선만 들어가면 되니까 최대한 저 나무 대난 데서 제일 왼쪽 편으로 붙이고 그리고 또 이 차주가 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앰프가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께가 있으니까 아랫단에 있으면 짐 실을 때 또 좀 이게 대일 수도 있고 해서 그 위로 올릴 겁니다. 최대한 위로 보기는 안 좋아도 실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일 위쪽 모서리에 최대한으로 이제 그래서 나중에 커버할 때 그것도 문제고 지금은 일단은 제일 위로 이제 이 차는 뭐
보여주기 있는 디자인은 전혀 안 합니다. 오로지 실용적인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너무 가쪽인가? 일단 한번 붙여보고 이쯤 돼야 됩니다. 오른쪽에 케이블이 뻣뻣해서 안쪽에 케이블이 뻣뻣해서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케이블이 너무 많이 꺾이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이제 이 앰프는 케이블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대충 한 개라도 꼽아 놓고 해봐야 됩니다. 케이블이 꺾일 수 있도록 그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꼽고 이거다 꼽아보겠습니다. 이게 케이블 간격이 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요 공간이.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기역자를 꺾어서 하기 때문에 가운데는 기역자 꺾어서 케이블을 꼽을 겁니다. 투 채널이니까 기역자 꺾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리 하고 요것을 앰프를 장착했으니까 그 앰프 뒷 마감재 카바를 목작업할 때 지금 이제 완료를 하기 위해서 사이즈는 이제 직각이니까 사이즈는 다 쟀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직소기로 따내고 맞으면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저작 합판은 그냥 직소기 날이 아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꽂으면 좋고 항상 모서리 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면 출발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정밀할 필요 없으니까 빠르게
두 군데니까 일이 많네요.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제가 자질을 한게 그러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맞으면 이제 포장하면 되겠죠. 요리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랫단을 이렇게 짐 실을 때 앰프가 이게 데일까봐 걱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쪽으로 올린 겁니다. 이 카페터가 약간 이게 여기서 식각이 아니고 살짝 사선이고 아랫단이 살짝 높아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표시해 봤으니까 이걸 조금 자르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맞을 거라 보고.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한 2번, 요거 테두리 하고 수정을 한 2번 하고, 이제 맞으니까 까만색으로 스웨드 천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부직포가 이게 많이 판매하는 데도 많고, 부직포를 하면 일도 편하고 아무 때나 해도 포도 안 나고, 때 타는 일도 없는데, 이 스웨드 천은 이제 얇으니까 이제 우리가 일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쓸 때 너무 보기 좋으니까, 짐 실을 때 아이고 때 묻을까 봐서 또 이제 걱정도 살짝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앞면이네. 앞면, 이게 앞면이고, 그러면 뒷면을 하기 위해서 뒷면에 본드를 먼저 뿜고, 뒷면 본드를 뿜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스웨드 천으로 합니다. 새까만 색깔로. 근데 본드가 이건 뒷면입니다. 뒷면. 여기에 이제 직접 붙은 앞면. 그럼 이것을 본드식으로 해야 되겠죠. 측면을 좀 본드가 이제 그 데지프 본드 5,400을 쓰다가 5,400은 이제 단종되고, 이 스프레이가 뿜어져 놓을 때 잘 안 뿜어져 놓기 때문에 아마 단종한 것 같습니다. 쓰는 사람이 이제 불편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본드가 더 좋았는데, 이거는 이제 데지프 본드 이게 이제 5,200인데 5,200, 5,100이 있고 5,200이 있고 그러는데, 5,200은 지금 제가 써놓은 5,100은 좀 더 묽은 거, 분사가 잘 되는 거. 좀 5,200인데 지금 그냥 분사하거든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만 괜찮다는 거니까 이 정도. 5,200인데 지금 분사가 처음에 할 때는 잘 안 되더만, 이게 안에 가득 넣어 하니까 분사가 잘 되니까 별도로 우레탄 신나를 섞을 필요 없이 이 분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쓰기 좋네요, 생각보다. 청매로. 자, 이게 공장에서 아예 이렇게 잘 섞어놨네. 그래서 마르고 나면 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30분, 한 20분 지났는데, 이거는 5,400보다 굉장히 빨리 마릅니다. 5,400보다. 이게 거의 다 말았는데, 일단 이게 너무 많이, 일단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라가지고 야 이게 이 레퍼트니까 너무 많이 말라서 붙을란가. 그래도 뭐 웬만하면 붙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겠네. 그냥 늘어뜨리지 말고 대충 이래 갖고 이런 건 간단한 겁니다. 이거 그냥 붙이고 본드가 좀 많이 굳었으니까 꾹 눌려서 일단 이래가 붙죠. 이거는 그래 좀 시간 지나면 붙습니다. 이게 지지로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 민자니까 모서리도 필요 없습니다. 모서리도 필요 없고 빠르게 그냥 그러면 타카를 박으면 키가 뭐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끼다 뺐다를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타카를 박아서 타카를 박을 때는 이제 똑같이 이제 틀에 박듯이 하려고 하면 요 손가락하고 요 딱 맞춰가지고 요 딱 맞춰서 손가락을 딱 대고 이렇게 하면 요 들어가는 깊이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요 모서리에서 45도로 45도로 요거는 이제 자르고 뭐 자댈 필요도 없고 떼내버리고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리 자르고 요것도 똑같이 손대 갖고 더 촘촘하게 봐도 됩니다. 촘촘하게 봐도 되고 이 정도 박으면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됐고 그러면 이쪽 부분 이 부분도 약간 살짝만 당겨주면서 살짝만 이걸 안 당기면 그 측면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안 붙습니다. 그래서 살짝 당겨줘야 됩니다. 잘 됐는지 한번 해보고 이거 잘 됐네. 그러면 타카 좀 박아야 되겠죠. 아까처럼 요거도 45도로 잘라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쫙 붙어가지고 잘 붙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온도가 좀 많이 말라가지고 이 부분 본드가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본드가 너무 말라가지고 할 수 없이 당겨야 되겠다. 안 그러면 가위로 그냥 싹둑 자르면 끝나는데 본드가 이게 너무 많이 말라서 가위로 싹둑 자르 이 상태로 이래 가지고 가위로 탁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끝나는데 이쪽 부분에 본드기가 없으니까 서로 응집이 안 돼가지고
저쪽에는 내가 안으로 말아서 넣고 이 부분으로 잘라서. 확실히 본드가 약하네. 좀 많이 뿜든지 안 그러면 많이 뿜든가 안 그러면 건조 시간을 좀 절약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난이도 높은 작업할 때는 본드가 작업하는 동안에 본드가 굳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발라야 된다. 이리 보이는 겁니다. 지금은 작업 시간이 해봐야 5분 안에 끝나니까 마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화 같은 거 쌀 때는 1시간씩 걸리니까 싸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쌀 때는 1시간 더 건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작게 뿌려서는 안 되겠고, 여기 5200 SP입니다. 네이버 본드 5200인데 그럴 때는 이게 좀 한 번 뿌리고 나면 건조된 상태에서,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뿌리면은 본드가 이 뒷펜으로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충 뿌리고 난 다음에 굳었다 쳤을 때 그때 좀 세게 쫙 뿜어서 듬뿍 뿜어서 하면 1시간 후에 붙여도 된다. 이거는 그냥 이런 건 요 상태에서 아까처럼 찔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좀 천을 안 당겨서니까 이제 오히려 이쪽에서 당기면 여유분의 천이 딸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딸려오게 해가지고 이걸 과감하게 그냥 과감하게. 이런 천들은 나중에 필요합니다. 이게 놔두면 이게 본드가 칠해져 있기 때문에 쓰기도 좋습니다. 나중에 이 본드 칠하면 더 천 표면이 탄탄하게 됩니다. 뭐 이래 가지고 일단은 그냥 당겨서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버리고, 본드가 이거는 앰프 들어갈 때 CC면서 들어가니까 요 타타로 좀 잘 박아줘야 되겠죠.
앰프가 딱 직각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 이것도 칼질을 해야 되겠네. 깔끔하게. 이건 덮방 해야 되니까 여유가 많아서 미리 자르고. 야, 본드가 너무 말랐다. 너무 말랐어. 작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확인 사살하고. 잘 됐어. 잘 됐어. 이제 맞는지 좀 뽑아보고. 그냥 뭐 딱 안성맞춤으로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쉽게 이제 황금날개 일면 그거 가에 꼽고, 또 유리로 되어 있는 그 맥킨토시만의 그 디자인 꼽고 이러면
지금 앰프가 너무 시커먼 카바가 이렇게 돋보이지가 서로가 않는데, 그거 꺼져면 이제 지금 카바가 돋보일 겁니다. 그리고 카바가 돋보이는 것보다 카바에 있는 앰프가 아마 돋보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배선 작업 이제 시작할 겁니다.